총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 총정리. 우리 그동안 뭐 했는지 총정리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했던 거랑 반복입니다. 근데 이제 살이 붙겠죠? 선생님이 쭉쭉쭉쭉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고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겁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의 구성 원리. 이런 얘기했죠? 문장의 구성 원리다. 못 벗어난다. 도치가 되기 전에는. 품사여서 영어에는 팔품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관사라는 것도 있는데 관사라는 거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넣어서 관사를 이렇게 부품사는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관사는 보통 성질이 명사 앞에 붙어가지고 명사를 한정해 주니까 관사는 보통 따로 빼지 않고 형용사의 일종으로 보통 봅니다. 형용사의 일종으로. 그래서 팔품사로 보통 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 문법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품사가 아니라. 즉 한 단어 놓고 봤을 때 그 단어가 뭐냐, 그 단어의 정체를 밝히는 게 이렇게 되고 이것이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문장에서의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 문장 성분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이렇게 주어랑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끼리 같지만 얘는 숨기고 있는 게 많다고 그랬죠? 여기서 별 얘기 안 하지만 얘는 형용사 역할하고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부사는 수식어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많이 선생님들 설명 안 하는데 어디서 일형식에서 중요했다. 왜? 수식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문장들이 있으니까 부사와 그 다음에 형용사와 명사를 제외한 이걸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탄사는 너무 쉬워서 별로 설명한 게 없었고 전치사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전치사는 뒤에가 뭐가 온다? 프리포지션이라고 그래서 뒤에 명사나 대명사 그죠? 명사나 대명사 그 다음에 뭐가 온다? 또는 동명사가 온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동사,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다.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건 동사의 목적어인데 그럼 이렇게 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냐? 투부정사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접속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죠? 무슨 접속사로 나눠진다?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와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부사절만 이끄는 게 아니죠.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로 나눠진다. 종속 접속사는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로 세 개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사 이 전치사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전치사에서 키포인트는 얘가 목적을 취한다는 거고 얘가 동명사를 취한다는 거니까 to 다음에 ing냐 원인 동사 원형이냐 이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전치사에서는요. 전치사에서 키포인트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오고 to 다음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게 좀 어려웠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전치사가 강조됐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등위 접속사는 독해의 핵심이고 왜 문장이 길어지니까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보면 된다고 그랬고 독해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에서 또 뭐가 있다? 두 문장의 구성 원리로서 두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 그죠? 그러면서 뭐가 있었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하고도 관련이 있었죠. 얘가요. 그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하고도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보시면 그런 거 접속사에 관해서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세트를 이루고 있는 건데 not A but B라는 상관 접속사가 제일 중요하고 not only A but also B라든지 either or B라든지 as well as라든지 그 다음에 both A and B라든지 어디에 동사의 수를 일치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명사구에는 뭐가 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죠? 투부정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었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투부정사 공부하는 거라고 했죠. 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원형 앞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면 왜 명사처럼 만들어줘야 되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너무 길 때는 주어 썼을 때 가주어 써주고 뒤로 돌릴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구에서는 문장 안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보호 역할을 잘 안 한다.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다만 특수한 용법이 있다. 비투용법이라고. 원래 투부정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다?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했을 때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그걸 비투용법이라고 고민하다가 5가지 예의가 명의에서 뒤로 빼줬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형용사적 용법에다가 넣었다. 보호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안 가는데 가끔 하나씩 드물게 보호로 가는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에서는 목원이결 조양정 주로 목적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 감정의 원인 판단의 이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다. 결과는 무의지동사 살다 보니까 90이 되었다.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오은이나 네버가 앞에 붙어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단지 작은 것을 실패했다. 뭐 이런 식의 내리 해석하는 결과가 은근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정도, 소대용법이나 투투용법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동명사가 있죠. 동명사에서 중요한 건 이 목적어와 관련해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이게 투부정사 또 여기가 이게 전치사의 투냐, 투부정사의 투냐 이런 것이 걸렸습니다. 관용적 표현으로.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디 들어갔습니까? 이 명사적 용법에 넣어서 설명하는 책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이 to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주어 플러스 should나 주어 플러스 can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분사가 어디 있습니까? 분사가 여기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의 확장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여기는 보호로 아무 문제 없이 가니까 exciting이냐 excited이냐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긴다고 했어요. boring이냐 bored냐 즉 능동의 개념이냐 수동의 개념이냐 남한테 따분함을 주는 거냐 자기가 따분함을 느끼는 거냐 그렇게 판단하면 굳이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인지 뭔지 아닌지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다 파악이 된다. 문맥상 지가 따분함을 느끼는 걸 수밖에 없을 땐 bored가 되는 거죠. 그 경기는 따분해서 경기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지가 따분합니까? 따분함을 주는 거겠죠. boring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분사구라는 게 있었죠. 되게 중요한 그죠? 현재 분사구가 있었고 과거 분사구가 있었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사 구문이 있었죠. 이거를 공부하면 분사를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분사 구문은 부사절이 줄어든 거죠. 그죠? 부사절의 특징은 뭐예요? 주어동사, 종속절이 나오고 다시 주절이 나오는 요런 형태죠. 요 종속절이 이렇게 줄어든 게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접주등으로. 그게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분사구 했습니다. 분사구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내용으로서의 형용사구도 있어. 그죠?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전명구라는 것도 있었죠. 형용사 꾸며주면 전명구죠. 여기서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었죠. 되게 길게 거의 2번에 걸쳐 설명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여기서 뭐가 들었어요? 전사 플러스 접속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 그 다음에 그것이 관계부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적 용법은 뭐가 안 된다? 관계대명사 대신 안 된다. 또 뭐도 안 된다? 관계대명사 what도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y나 또 뭐도 안 된다? how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도 있었습니까? 계속적 대시 안 되는 경우,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되는 경우 앞에 전치사가 나왔을 경우에 대시 안 된다. 인댓은 조심해라. 다른 접속사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유격은 대시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이거. 그죠? 네. 그 다음에 분사구문 여기도 전명구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보면서 여기서 은근히 중요했던 게 뭐겠습니까? 이거죠. 대절, 그죠? 그래서 뒤에가 완벽한 문장 앞에 나오는 거죠? 왓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절. 뒤에가 변절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의문사절, 간접의문이죠. 한참 설명했습니다. 그죠? 간접의문에 대한 내용이요. 의주동의 어수로 되는 거, 의주동의 어수로 되는 거. 간접의문의 특이한 경우를 중학교 때 간접의문으로 배운다고 그랬죠? 그 다음 뭐도 있었습니까? 웨더나 이프절이 있었죠? 그죠? 웨더나 이프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웨더나 이프절. 그래서 웨더가 되는지 이프가 되는지 이것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명사구와 명사절이. 왜? 수능에서 중요한 이유는 얘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체를 길게 만들어서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형용사구와 형용사절. 그죠? 독해에서.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후치 수식이라는 말을 썼죠?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는 후치 수식. 그래서 역시 얘를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호를 길게 만들어주는 거. 후치 수식이라는 말을 썼고. 분사구문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역시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니까. 접속사가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죠? 문장을 길게 만드니까. 거의 안 빠지고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지문이든 내신 공부할 때 얘와, 그죠? 얘와 얘는 어떤 지문, 교과서의 어떤 페이지든 간에, 그리고 또 어디?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내신 내는 프린트물에 어디든지 간에 얘는 안 빠진다고요. 무조건 잘 알아요. 얘도 당연히 안 빠지죠. 얘도. 내신이나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동사가 문형을 결정한다. 그래서 일형식 동사, 완전 자동사.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이 자체로 완전한 거, disappear, 사라지다. 사건이 발생하다처럼. 단 수식어가 있으면 안전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다고 했죠. 이 동사를 두 가지로 했었죠. 그죠? 하나는 이 자체로 완전한 거, 수식어가 있어야 완전하게 느껴지는 거. 수식어라는 건 뭘 나타내요? 여기에서 수식어가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는 산다. 어디서 산다? 여기서 산다. 부사. 수식어가 나오고 있어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그죠? 그는 왔다. 뭐하러? 나를 만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수식어가 전면부. 이게 있다고 그랬죠. 그는 일한다. 어디에서? in the building. 그 빌딩에서. 이렇게. 이게 은근히 중요했다. 이 수식어가. 그죠? 이 수식어가. 왜 이게 있어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일형식 동사가 있으니까. 근데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완벽한 거다. 이 형식은 보호가 궁금한 거였죠. 주어, 동사, 정확히 주격 보호니까. 그랬을 때 보호의 확장이 어떻게 된다? 보호는 비동사 다음에 나온 어떻게 된다? 명사, 형용사를 갖다가 보호라고 한다. 여기서 한번 확장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게 다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전부 다 보호가 되는 거고. 형용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확장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후치수식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이 비동사가 어떻게 된다? 비동사가 어떻게 된다? 비동사 유형과, 그죠? become 동사 유형과, 그 다음에 무슨 동사? 감각동사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보호를 갖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비동사 유형은 뭐가 있었습니까? remain, stay, keep. 그 다음에 stand, hold, seem, appear. become 동사 유형은 get, grow, go, come, run, fall, turn. 그죠? 그 다음에 prove. 감각동사는 looks, stop, here. 육사에 갔더니 별나 느낌이 나더라.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여기서 한번 봤고,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봅니까? 여기서는 자타동사라는 걸 보죠. 자동사 같은 타동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은 대표적인 동사 reach라는 게 있었죠. discover가 있었죠. mention이 있었습니다. marry가 있었고, 담다가 뭐 있어요? resemble이 있었고, 그죠? 어디에 접근하다, 다가가다, 어프로치가 있었죠. 어프로치 같은 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타동사처럼 이런 게 있었고, 이것과 반대로 전치사가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한 동사, 그죠? approve, 승인하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compete, complain 같은 동사, 이런 동사가 타자동사라고 여기 있었어요. 한번, 그죠? 사형식에서는요, 목적어를 두 개 취하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개를 취합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취할 때 요게 어떻게 되는지, 요걸 어순을 바꾸면 to를 쓰는지, for를 쓰는지, of를 쓰는지, 이건 중학교 때 거고, 그죠? 여기 고등학교에서는 뭡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사형식 같게 써야 되는데, 즉 그냥 써야 되는데 거기에 꼭 삼형식으로만 쓰는 동사, 그 동사들이 있어서 4-3 동사. explain 계열이 있었죠. explain, 그 다음에 suppose, say, suggest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거는 걔 꼭 사람 앞에 to를 써가지고 삼형식으로만 써요. 뭐뭐에게 뭐뭇을 설명하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다. 그 다음에 뭐가 공급동사 계열이 있었죠. provide, supply로 대표되는 A, with, B 사람에게 뭐뭇을 어떻게 제공하다. 간접 목적어 앞에 그죠? with 같은 게 붙죠. 그거는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분리박탈 동사, 분리박탈 제거 동사라든지, 그 다음에 칭찬 비난을 동사라든지 이런 거 있었죠. 쭉 이게 되게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 5형식에서는 뭘 봤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봤어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이틀에 걸쳐서 봤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그래서 여기서는 4.3 동사라는 어려운 게 나왔고 4형식 같은 4형식 같은 그래서 3형식 동사. 여기서는요 목적보호의 정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목적보호가 여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형용사나 명사인 경우가 하나 있고 목적보호가 또 하나는 투부정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나오는 동사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요 같은 경우는 주어랑 어떤 거 보호 관계인데 중간에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형용사의 4대 천왕이라고 나온다. 그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사, le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사,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사,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사. 거기에 consider, 그 다음에 drive, render 조심해라. 그 다음에 명사는 call이란 동사 조심해라. 이런 얘기 했어요. 투부정사 나오는 건 여기가 뭐가 일반 동사일 때 투부정사가 나오고 이게 4만 대왕이라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한 22개 정도 써줬습니다. allow A to do, get A to do, cause A to do 이런 거 쫙 써줬습니다. 4만 번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에 사역동사와 뭐가 나옵니까? 지각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원형이 나오는 거. 지각동사일 때 현재 분사도 나올 수 있고 요 관계는 무슨 관계? 능동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얘가. 수동관계를 전제로 할 때는 여기 있는 동사가 뭐든지 간에 all 그냥 과거 분사를 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에 대해서도 진짜 자세히 봤어요. 너무너무 자세히 봤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게 영작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영작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가지 서수형 그것까지는 할 시간이 없었네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에서 동사에 보충해주는 애들이 있죠? 동사에 보충하는 거 시제가 있었죠. 시제를 그 선생님이 타임테이블 하나 그려서 전체를 12시제를 다 정리해줬습니다. 완료 같은 거 그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해줘가지고 현재 시에서 중요한 거는 3인칭 단수에 S 붙인다는 거 되게 쉬운 건데 놓치고 있다는 거. 과거 시에서 중요한 거는 동사의 변화 은근히 잘 못한다는 거 동사 변화. 그 다음에 미래 시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 어디에서? 때와 조건의 부사절 여기죠 여기 그죠? 이 때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그러면서 요거 조심해라. 여기에 의문사절에 이건 명사절이지 여기 관계부사에 when이 있지 이때는 그냥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 없다. 그대로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if는 또 어디 있습니까? if는 조건의 if 말고 여기에 그죠? 또 if가 있으니 이때 명사절이니까 때와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니까 그래 미래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희재에서 했습니다. 그죠? 현재 완료는 뭐와 함께 쓰지 못한다? 명백히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과 함께 쓰지 못한다. 이런 어려운 것도 했습니다. 시제했죠. 오케이. 자 시제에 대해서 방방방방방방방방 공부했고 시제의 특수한 형태인 뭐가 있습니까? 시제의 특수한 형태인 가정법이 있죠. 그죠? 시제의 특수한 형태의 가정법이 안 깨지는 이유. 가정법에 뭐가 있다?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기본인데 옛날에 가정법 미래라고 한 거를 따로 띄는 경우도 있었다. 요즘에 가정법 과거에 넣으니까 그게 좀 헷갈린다. 가정법은 먼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직설법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 조건문으로 대신한다. if 여기 있죠? 단순 조건문으로 대신한다.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해서 그냥 현재형을 쓴다. 가정법 현재라는 것도 봤었고 혼합가정도 봤었고 그 다음에 어디 수능에서 중요한 가정법은 if의 생략이다. 내신에서 중요한 가정법은 as if랑 또는 I wish 다음에 구문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without 구문, before 구문, if it had not before 구문 그 부분이 내신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조동사에 대해서 했는데 조동사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거 조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should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죠? should. 그래서 should를 써야 되고 should가 생략돼서 원형이 나오는 거. 명령, 요구, 주장, 제한 동사 다음에 대절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성적, 감정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대절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it is time that 했을 때 그때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런 거 조심해라. 그 다음에 must라든지 can이라든지 may라든지 거기서 조심할 것들 하나씩 봤습니다. 또 중근히 조심할 게 조동사 플러스 F라 PP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에 대해서 공부했죠. 태. 정확히는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른 건 많이 공부 못하고 그죠? 수동태에서는 태는 3형식부터 있다. 3형식의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 5형식의 수동태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삼형식의 수동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동태를 배웠죠, 그죠? 그 중에서 어려운 수동태가 의문문의 수동태가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문사가 있는, 그지? 그 수동태. 그게 좀 어려웠고. 또 삼형식의 수동태에서는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대절. 대절의 수동태. 그 다음에 구동사라고 그러죠? 구동사의 수동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구동사란 건 look at, 또는 look down on 이런 것처럼 동사구가 되어 있는 거. 사형식에서는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랑 구분했을 때 직접 목적어를 갖다가 어떻게 주어로 해서 바꿔라. 간접 목적어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니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 만들면 그건 안 되는 게 없다. 단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 앞에 뭘 붙여라? to나 for나 of를 붙이는데 여기서 for 붙였던 거, to 붙였던 거 그대로 원칙이 간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오형식의 수동태에서는 무슨 수동태가 있다? 오형식에서는 사역동사의 수동태와 지각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이점에 대해서. 사역동사는 make 부분이 수동태가 없고 have나 그 다음에 lesson 다른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 have는 be got to, 그 다음에 lesson be allowed to로 바꿔줘야 된다. 지각동사의 그는 둘 다 어떻게 된다? 원형 부정사였던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어 to 부정사로 바뀐다. 단 지각동사에서 현재 분사였던 건 그냥 현재 분사로 써줘라. 이런 것도 있고요. 오형식의 수동태에서는 이게 아까 전에 능동수동 얘기했잖아. 전체를 얘를 갖다가 주어로 오형식에서는 얘를 주어로 나오고 이렇게 전체를 바꿀 수도 있지만 요것만 가지고서 봐서 얘가 능동수동이 있으니 목적어와 목적보호 간의 수동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수동태 좀 헛걸렸죠? 그래서 오형식에서는 목적어와 목적보호 간의 수동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동태죠? 그래서 수동태에 대해서 쭉 공부했었고 순수 수동태 문제보다는 그때 선생님 설명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순수 수동태 문제보다는 우리 내신 저기 수능에서는 뭐가 더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더 많이 나오죠. 순수 수동태보다는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건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여기 수동이 숨어 있죠. 그죠? 여기 숨어 있고 이게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순수 수동태 문제에서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 나온다? writing이냐 written이냐 분사 구문에서. 그죠? 이렇게 이어지고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분사 구문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여기도 어떻게 된다? 분사 구문에서 여기서 능동수동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요 관계가 수동일 때 그죠? 능동수동이어서 여기에서 이게 동사 원형이냐 과거 분사냐 이게 뭐일 때 사역동사일 때 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고 과거 분사일 때는 수동인 거죠. 이런 것들 능동수동이 실제로는 딴 데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능동수동 순수 능동수동보다는 또 뭐가 나와요? with 여러분이 능동수동 개념을 배운 거를 그냥 한데 모아놓은 게 수능의 능동수동이에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이거 동시동작이나 부대 상황이라고 그랬죠? 동시동작 또는 부대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with 그죠? 동시동작이나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ed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요게 능동일 때는 ing, 요게 수동일 때는 ed 이런 거 있었습니다. with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to 부정사 다음에 이거냐 그죠? 이거냐 즉 그냥 일반 부정사냐 수동 부정사냐 그 자동차는 수리될 것을 필요로 한다 할 때 그죠? The car wants 또는 needs to be mended, to be repaired. 그죠? to repair가 아니라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수능에서 잘 나오는 알겠죠? 수능에서 잘 나오는 능동태 수동태입니다. 수능의 능동태 수동태는 이가 나와요. 이 순수 능동태 수동태는 잘 안 나와요. 여기서는 수능에서는. 알겠죠? 수능의 능동태 수동태는 여기서 쭉 능동태 수동태 얘기될 만한 거 다 빼놓겠어. 저게 능동태 수동태였어. 그렇잖아. 이게 뭐야? 수능에서는 투부정사냐 단순 부정사냐 수동 부정사냐 그 다음에 ing냐 ed냐 분사구문이었어. 얘도 있죠. 얘도 동명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얘도 있는데 얘는 잘 안 다뤄. 여기에 그죠? 이게 분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형식에서 능동수동 그 얘기하는 거고 여기 능동수동 있잖아. 이거는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능동수동 이거 얘기하는 거 알겠죠? 능동수동이 이렇게 다른 데 혼재 있는 거
그거 파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이게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가 뭐다? 비교. 형용사랑 부사와 관련해서 비교. 그죠? 은근히 어려웠죠. 관용적 표현 같은 거. 아마 정리가 머릿속에 아직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문마고 같은 거 보시면서 쭉 한번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거기랑 오늘 선생님이 비교한 거랑 하면서 도대체 모르는 게 있는지. 여기 비교.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이에요.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와 관련해서 주어 동사 관련해서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도치가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치 또는 일치, 수의 일치. 단수냐 복수냐 빠진 적이 없죠. 이건 수의 일치는 빠진 적이 없어요. 수의 일치는. 그래서 수의 일치에서는 실제로 수의 도치에 대해서 공부했고 수의 일치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능에서 나오는 수의 일치 문제는 뭐가 주로 많이 나와요? 일단 이거 명사구랑 명사절은 원칙적으로 단수로 받는단 말이에요. 명사구랑 명사절 얘네들은. 얘 중에 복수로 받을 수 있는 건 대왓이에요. 왓은 단수로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뒤에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는. 그죠? 왓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얘는 더 띵즈 위치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나 위치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 복수인지 유보지만 다른 건 다 단수죠. 수의 일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넘버 오브냐? 그죠? 더 넘버 오브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수의 일치 문제가. 그죠? 어복 대단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둘 다 명사는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둘 다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둘 다 못 내요. 여기다는 명사가 S가 붙는 셀 수 있는 명사고. 그리고 뒤에가 is냐 아냐. 그죠? 단수냐 복수냐. 어는 복수, 어복. 그 다음에 얘는 더는 대단. 어복이 대단하다. 해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암기할 필요 없이 이게 주어져. 뭐뭐의 많은 책들 그러니까 안 하고. 얘는 이게 주어져. 뭐뭐의 수. 그러니까 얘는 단수고. 이런 게 있고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잘 나오는 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오브 다음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수능에서는 이게 잘 나오죠. 그죠? 명사냐? 그래서 명사에서 S를 붙일 수 있냐? 아니 못 붙여. 즉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예요. 그죠?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셀 수 있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이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 the rest 나머지라든지 그죠? 그 다음 most 대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70% 또는 3분의 2 2/3 이런 거 나와 분수 나왔을 때 얘는 아무리 봐도 결정 안 한다 99% 1000%여도 얘가 결정 안 얘네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복수로 받고 셀 수 없는 거에 most 이런 거 중에 이수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수능에서는요 수의 일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수의 일치 문제 도치 같은 거랑 해서 주어 찾는 연습이죠. 엄청나게가 아니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능에서 어법 묻는 5문제 중에 항상 수의 일치 문제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안 빠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찾는 얘기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한 번도 안 빠집니까? 주어 동사 기본이라는 거죠. 독해를 하려면 최소한 주어 동사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읽으면서 다른 거는 문장 성분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배운 겁니다. 도치는 뭐가 있다? 오늘 배운 것처럼 도치는 그 다음 여기도 강조도 있는 거죠. 주어의 강조, 도치, 수일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강조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이때 강조금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도치 이제 강조의 일환으로 도치는 뭐가 나온 겁니까? 부정어 도치. 그 다음에 1형식, 2형식의 도치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3형식에서 부정어 목적어 도치나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타동사가 있는 데서 well이라든지 그 다음에 open이라든지 그 다음에 on이라든지 이런 부사를 도치했을 때 마치 부정어 도치처럼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게 전체가 다예요. 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기본 잡은 다음에 더 세련되게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갖다가 여러분이 쭉 정리하고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이거보다 조금 깊이 들어가요. 어디 가시면 토익이나 탭스나 토플 가면 이거보다 좀 깊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여기 조금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에 거기 조금 더 깊이 다루는 거에 불과하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를 한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격에 대해서 한다.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문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질문해도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능동수동 정리한 거고
대시랑 와시랑 복잡하잖아요. 동격의 대시랑.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관계대명사로 가면 안 되죠. 선행사가 없으면 이걸 물어보는 거죠. 대시냐 와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명사절인데 대시냐 와시냐. 뒤에가 완전하냐 뒤에가 불완전하냐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행사가 없으면. 물론 요즘에는 어디서? 수능에서 왜더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 선행사가 어떻다? 존재한다. 선행사가 있으면 접속사 대수는 아닌 거죠. 이때는 무슨 대? 관계대명사 대과 동격의 대수를 물어보는 거죠. 관계대명사 대과 동격의 대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선행사가 있다면 얘는 뒤에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뒤에가 불완전한 거죠. 동격의 대수는 전체 뒤에가 완전한 거죠.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죠? 동격의 대수. 뭐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습니까? 설명 다 했어요. 지금 2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다 했기 때문에 문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럼 여러분이 어떤 문법을 하더라도 거기를 하는구나 거기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머릿속에 흐트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준 무기는 내가 요번 10회 걸쳐서 준 무기는 뭐냐면 숲이에요. 숲의 지도예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헬리캠 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출구구나. 숲의 지도가 다 보이는 거죠. 그 사이에 들어가면 온갖 나무가 있고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제 잃어버릴 수 없는 숲의 지도를 준 거예요. 그걸 찾아서 거기 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영문법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무리 잘해서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으면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애들이 좀 여기 있어야지 박수 치면서 끝내야 되는데